안녕하세요. 의제입니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당잠사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채린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 흐름 살펴보면서 국내 전략 챙겨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는 한 템포 살짝 쉬어가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전일까지 최고가 랠리를 펼쳤으니까요. 약간씩 숨을 고르는 분위기. 하지만 엔비디아가 막판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나스닥 지수는 막판에 양전을 한 채로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움직였던 하나의 키워드를 꼽자라고 한다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전 후보의 당선 기대감 속에서 장기물 금리가 일제히 급등을 했는데요. 10년물과 30년물 나란히 하루 만에 11bp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의 상승폭 치고는 정말 많이 올라간 것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샀을 때 매년 4% 이상의 이자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다 보니까 채권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한편 주식시장의 입장에서는 자금 이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는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무서운 독주를 보였던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 4% 급등을 하면서 처음으로 140달러 선을 돌파한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테슬라를 시작으로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가 임박해 있죠. AI 지출에 대한 발언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추가 랠리를 펼칠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그 랠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 하는 포모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 역시도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 중국 어제 인민은행이 LPR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우려감이 더욱더 압도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바이두 등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스피릿 항공의 경우에는 이 채무 상환 기한을 연장시켰다는 소식 속에서 53%의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 잠시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최근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부유층을 중심으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 캠페인에 지금 기부되고 있는 액수, 각 대선의 연도별로 부유층이 기부했던 액수는 이 회색 바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저소득층보다 부유층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기부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같은 트렌드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핵심 공약이 법인세 인하이기 때문인데요. 법인세를 내려잡게 된다면 미국의 재정 적자는 늘어나게 되고요. 재정 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해서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채권에 대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은 내려가게 되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년물 금리와 30년물 금리가 나란히 급등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달러화 가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최근 미국 시장의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흐름을 주식시장에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어떠한 흐름이 나타났냐? 주택 건설 업체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모기지 금리의 하락과 모기지 금리의 급등과도 직결이 되게 되죠. 부동산을 구매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여건이 조성되다 보니까 DR 호튼이라든지 레나 등의 대표적인 업종들 하락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부동산과 리츠 역시나 대표 종목들이 하락세, 제약단에서는 일라이릴리와 머크 등의 종목들이 역시나 동반 급락세를 연출하는 모습.
반면에 좀 분위기가 좋았던 테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자 컴퓨팅 기업들의 주가가 간밤 상당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아마 모두 아실 건데요. 최근에 AI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력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 양자 컴퓨팅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다음 달이죠. 이 미국 상무부가 양자 컴퓨팅에 대한 수출 규제안을 확정할 것이다. 이러한 일정까지 자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국내 관련주로는 KCS, 한국첨단소재, 엑스게이트 등의 종목들이 최근에 관련해서 시세를 냈던 적이 있으니까요. 오늘 좋은 흐름을 연출하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로 가보시죠. 미국장의 방향성이 뚜렷하진 않았고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안에서는 어떤 힌트들이 있었는지 그 연속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죠. 일단 양시장은 올랐습니다. 진짜 반가운 반등을 보여주면서 지난주까지 좀 답답했던 그런 고구마 장세가 조금은 사이다를 마신 듯한 시원함으로 이어졌는데요. 수급도 들어왔다는 게 모처럼 만의 반가운 내용입니다. 사흘 동안 내내 수목금 팔았던 외국인들 거래소 현물 쪽으로 조금이지만 매수하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 확인됐습니다.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 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담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특히 기관은 철강, 기계 같은 시클리컬 산업 쪽으로 담아가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어제 외국인이 한 1,500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쌍끌이 매수가 나란히 양시장, 현물시장에 펼쳐졌습니다. 환율이 급등했고 이 안에서 달러 강세 수혜주로 철강, 해운, 강세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고요. 앞서 체리냉커가 전해드렸던 중국 이슈요. 이 LPR 금리 다운되면서 유동성 사실상 공급되는 이 기준금리 인하 역할을 하는 금리가 떨어지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 쪽으로요. 그렇게 되면서 철강, 해운, 그리고 게임엔터 같은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꽤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먼저 짚고 가면 사실 유동성 공급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투심 개선, 한한령 해제, 판호 발급 이런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투심이 좋았고 게다가 어제 엔터, YG 쪽으로 블랙핑크가 지금은 떨어져 나왔지만 개별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 혹시 컴백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내용들도 함께 작용을 하면서 로젯의 이 신곡의 흥행에 대한 기대감 반영됐습니다. YG 플러스가 상한가를 갔고요. 하이브도 3%의 강세, 에스파 어제 컴백했죠. 조금이나마 상승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게임주 좋았었어요. 그리고 바이오는 그냥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모두 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앞으로 남을 그 다음 임상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기대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110만 원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자회사 임상과 관련해서 이뮤노만트 임상 결과 기다리는 한올바이오파마 어제 시세 분출 대단했습니다. 두 자릿수의 급등으로 11% 신고가 역시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원전은 개별 이슈죠. SMR 4개 건설을 포함해서 이제 11차 전기본에 이 내용이 포함될 거다. 대통령실 쪽에서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우진엔텍, G2파워 같은 좀 작은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대한 수급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큰 틀에서는 이 내용이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빼놓을 수가 없는 포인트로 하나 더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24일 어제 전해드린 대로 6조 7천억 원에서 6조 9천억 원이 핵심 컨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밴드는 이러합니다. 일단 흑전할 것 같고 어제 19만 닉스 회복했습니다. 어제 당잠사 Q&A 전해드릴 때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 미국의 기술주가 좋습니다. 20만 닉스 회복할까요?에 대한 질문을 던졌었는데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20만 원 돌파하게 되면 그때가 신규 매수 관점 포인트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TP는 높게는 30만 원, 낮게는 22만 원 보고 있습니다. 레거시 수요는 약하지만 워낙 HBM의 수요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때문에 여기서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하이닉스의 유리한 환경. 오늘도 19만 닉스 지지하고 올라설지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는 바로 간밤에 독주 체제를 보였던 엔비디아 덕분입니다. 신고가 143달러를 드디어 돌파합니다. 실적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크론 실적 전에도 고전을 면치 못했었고 AI 고점 론 속에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었는데요. 다시금 140달러의 그 고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달 14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고요. 주당 순이익 74센트, 매출액은 331억 달러, 전년 대비 모두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67명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고 있는데 7명은 홀드, 1명 매도, 나머지는 매수 추천. 조금 더 다시 더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힘을 싣고 있는 증권가들의 시각도 같이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를 관통하는 스토리는 AI 내러티브죠. HBM 관련 종목들이 최근 반등을 줬다가 재차 TSMC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오히려 호재를 받지 못하고 밀려 내려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등락을 보시면 여전히 방향성이 모호하죠. 테크윙, DI 반등. 이수페타시스는 여전히 갈 길 잘 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와 한화인더스트리얼은 사흘째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증권가에서도 압도적으로 MLB 매출 늘어서 증가 기대되는 고성장 종목으로 탑픽 추천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기대해 보셔야겠고요. 3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주춤하더라도 4분기 HBM용 테스터 납품할 YC에 대한 기대치도 있다는 점 증권가 시각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도체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의 형님 삼성전자는 어느덧 6만 원을 지지하고 이전에 그랬습니다라는 과거형으로 이제 그들만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우리의 희망 회로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요. 삼성과 손을 잡은 인텔, 이 파운드리 동맹 내용이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들려와서요. 호재로 작용할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팻 겔싱어 이재용 회장 만나게 될까요? 일단 서로의 필요성, 공감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위급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면담이 조만간 이루어질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인텔은 2021년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 설립하고 나서 고객사를 유치하지 못하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에 파운드리 사업부 설립했거든요. 삼성전자 설립하고 나서 많이 잘하고는 있지만 TSMC 대비로는 확연히 낮은 점유율. 그래서 이번 ASML 실적이 쇼크로 나왔을 때에도 인텔과 삼성 쪽에서 워낙 고객사가 없기 때문에 주문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가 못 팔았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런 두 기업이 손을 잡게 된다면 시너지는 어떨까요? 삼성은 3나노 GAA 쪽으로 기술력, 고성능 쪽으로 기술력이 더 있고요. 인텔은 저전력 쪽으로 그리고 여러 공장에서 만든 칩을 패키지하는 쪽으로 기술력이 있습니다. 둘이 만나서 고성능, 저전력 설계 시너지를 높이게 된다면 고전하고 있는 두 종목의 저점도 이제는 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오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방사는 오늘도 신고가를 달려갈 것인가. 이제 폴란드 대통령 방한했고 24일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온 내용이고요. 이전에 1차 계약을 이미 맺은 바 있습니다.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이 152무 72대 정도 이제 계약이 체결이 이미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차 계약 체결 명확하게 나올 거다라는 게 기대가 있는데요. 우리 쪽에서 최근에 이 수출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상한선을 없앴죠. 그러면서 조금 더 높여서 우리 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융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자금 마련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을까는 한번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만큼 자체 자금을 마련한다는 건 폴란드가 급하다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국 회담 다음날은 이 폴란드 대통령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방문하고요. 현대로템의 전차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금 아니고 우리 수출 금융 지원 받아서 무기 계약 체결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서 이 내용 계속 주시하셔야겠습니다. 전일 등락, YTD 등락 보시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최근 풍산이 급등하면서 여기에 또 뒤따라가는 모습을 어제 보여줬고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이제 키 맞추기 시작될지 사실상 이 폴란드 쪽에서 나올 내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 쪽에 국한된 이슈이긴 하지만 키 맞추기 움직임까지 체크 필요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산업뉴스 점검하겠습니다.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7월에 이 밥캣을 떼어내서 두산 로보틱스와 이제 인적 분할에 합병하는 것이 7월에 나왔던 기업 구조 재편 내용이었는데요. 합병 비율 재산정하면서 재추진된다라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고요. 두산 밥캣 이제 로보틱스 아래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합병 비율 재산정되면서 이전보다 로보틱스 가져갈 수 있는 주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100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전에는 3주, 이제 4주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는 1조 원 정도의 여유 자금이 생겼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대감 커지고 있는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해서 최소 60기 정도 수주를 더 따낼 수 있다는 그 여력이 생겼거든요. 그만큼 긍정적으로 이 현금 흐름을 해석할 것인가 시장의 판단에 좀 맡겨봐야겠습니다. 오늘 세 종목의 움직임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테마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전해졌습니다. 한국연구진에서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지만 상용화되지 못하는 이유, 그 배합 물질 때문인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의 기술이 한 저널에 실렸다. 굉장히 상위 1% 정도 보는 저널이라고 해서요. 영향력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간의 등락 나왔습니다. 이 움직임 같이 체크해 보시죠. 자, 여기까지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 시장 분위기 점검하면서 Q&A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코스피 2600에 딱 문턱에 걸려 있고 코스닥은 760선 하회 움직임 예상되네요. 시총을 보시면 하이닉스 오늘도 엔비디아 뒤따라 가나요? 2%의 강세 19만 6천 원 출발, 삼성전자는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잠깐 볼까요? 에코프로가 한 4%가량의 급등 출발 예상되면서 테슬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대감 반영되고 있습니다. 차영주 IS의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간밤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사실 미장도 심심했습니다. 여기에 뒤따라가면서 하이닉스 20만 원 돌파하면 그때가 신규 매수 하셨는데 일단 오늘 기대감 넘치는 시각으로 봐도 될지, 더불어 인텔과 삼성의 파운드리 동맹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일단 하이닉스부터 보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주 후반 정도로 저는 시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닉스의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20만 원 돌파가 주 초반에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돌파가 중요하다. 돌파한다가 아니라 돌파할지가 중요하고요. 돌파하는 시점이 이번 주 후반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될 것 같으니까 좀 그 시기로 보고 하이닉스를 보시고요. 서로 만약에 실적에 따른 노이즈에 따라서 주가 밀려도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비율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이즈일 뿐이지 가는 길에 변화는 없다. 삼성과 인텔은 일단 조금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독 보도고요. 후속 기사가 없습니다. 일단 만난다라는 어떤 뭐 두리뭉실한 얘기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 만나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죠. 단지 CEO 두 사람, 뭐 고위층 두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배석하는 인원만 해도 수십 명에 달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까지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나가는 어떤 뉴스 플로우 중에 하나다. 그리고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우리가 먼저 미리 거기에 대해서 예단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 삼성과 관련해서는 여러 얘기들이 나왔고 거기에 믿고 투자하셨던 분들이 그동안 단 한 번도 이익을 못 보셨다는 것 때문에 일단 저는 조심스럽게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확인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알겠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엇갈려 있고요. 다음 방산인데 폴란드 방안 그리고 회담 기대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소폭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 기대감은 상단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제 매매 정지 이후에 올라갈 때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아웃퍼폼을 보였습니다. 물론 현대 로템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익률이 그때부터는 더 치열했죠.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볼 때 폴란드를 보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동안 올라왔었던 것은 수급 논리입니다. 그동안 매매 정지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끼어나야 그들이 파생과 관련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MTN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맞물리는 시점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 뉴스가 터진다라면 오히려 뉴스의 주가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올라왔고 여기에 이제 폴란드 모멘텀이다라고 보기에는 하나에로 같은 경우는 수급 모멘텀 이후에 뉴스가 붙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우리가 LG엔솔이 그 물적 분할한 이후에 상장됐을 때
그 가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갔었던 게 시총 2위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수급 논리와 그 수준 모멘텀이 같이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그룹 관련해서 주주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합병 비율 재산정도 했던데요. 재상정은 되긴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마켓에 그 지분 회사를 신설해서 합병하는 그 안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원래 그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비중을 좀 높여준다가 뉴스 상단에 나왔고 그거는 스쳐 지나간 내용인데 그걸 주주들이 반대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았고 어쨌든 뭐 0.1주 더 준다 하더라도 어제 주가가 반응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쇄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게 펀드멘탈 측면의 합병이냐 아니면 단지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합병이냐라고 봤을 때 펀드멘탈이 개선된 합병이라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거 합병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주식이 기업들이 새로운 어떤 매출 모멘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것 역시 중립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Q&A 살펴보고요. 개장 중계에서 차 소장님과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